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군무원 기출 문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군무원 이제 기출 문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통합기출 천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군무원 시험만 보니까 군무원 기출 문제만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은 군무원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아갖고 요 행정법 전체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근데 저 통합기출 천재는 거의 이제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합기출 천재를 어떻게든 뭐 한 번 풀고 강의 한 번 듣고 복습 한 번 하고 요걸 최소한으로 남은 기간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뭐 군문 기출 문제 요거 하면서 만약에 제가 요 책만 보면 돼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에다가 이제 다른 문제를 좀 많이 껴가지고 빈틈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만 보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통합기출 천재만 보면 되냐? 앞으로 요거 군무원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면은 뭔가 많이 좀 다르구나 이질감을 엄청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통합기출 천재의 베이스 하에서 이제 요걸 풀면은 요거 안 알고 전에 봤는데 요게 요렇게 바꿔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걸 안 보고 만약에 시험장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당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나 뭐 지문이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이 좀 말랑말랑한 뇌로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딱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없겠지만 그런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성을 높이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도 찍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군무원은 이제 선발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하지 말까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강의를 이렇게 딱 들었다, 열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관심이나 걱정이 있다는 거니까 제가 방향 잡아드린 대로 하셔가지고 이제 올해 합격증 받으시고 내년에 빨리 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년에도 노량진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그 스카에서 처박혀오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무원 기출은 경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 문제는 좀 요새는 좀 안 맞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짚어드리고 뭐 설명이 있으면 추가할 게 있으면 좀 보완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이렇게 진도 나가면서 저는 기출이나 모의고사 풀 때 항상 문제만 풀진 않아요. 문제만 푼다라고 하면 뭐 책이랑 해설만 보면 되지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문제 지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기서 꼭 봐야 되는 판례.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을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는가. 어디가 포인트인가. 이제 이런 걸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이유를 제가 만들어 놔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이거 뭐 책 줄줄 읽었네. 이런 강의는 전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그럴 거면 저도 안 해. 저도 그런 강의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강의 받고, 그런 강의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제 목이 터져라, 떠들어서 머리가 깨져라, 떠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합격 확률을 어떻게든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제공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요건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군문 기출 문제가 책은 조금 두꺼워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해설이랑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판형이 조금 작아서 약간 두껍게 또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문제 먼저 풀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 쭉쭉쭉 빨리 들으면서 가세요. 해설 강의도 요 필요한 것만 골라 듣는다라는 거는 진짜 정시간 없을 때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강의 빨리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쭉 듣는 게 그게 여러분한테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나 이거 기억 안 나는데 하면서 막 걱정도 느끼고 그다음에 뭐 새로 들은 거 있었고 이거 뭐지 하면서 적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역시 또 우리 마지막에 또 다시 요거 와가지고 또 인증하는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해봅시다. 고!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행정인데, 요 군무원은 요쪽 행정, 뭐 권력 분립이나 아니면은 그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행정, 요런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행위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쪽은 사실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빤한데요. 빤한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서 어디를 꽈는가 이제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텐데 군무원에서 가끔 그렇게 창의적으로 좀 꽈서 문제를 내기는 하거든요. 이제 출제 거기가 다르다 보니까 출제하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정도만 같이 짚어보면서 해보죠. 자, 1번입니다. 이제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행정하면은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순서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게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나오든지 형식 항상 먼저 실질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형식적 의미는 누가 하는 거냐 그리고 실질적 의미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법제정, 법판단, 그 외 그렇게 딱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형식적, 실질적 이렇게 해놓는 게 안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거 시간 조금 걸리지만 이 하나하나 1점 소중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선 형식적 의미부터 쭉 판단하는 겁니다. 행정심판 재결이면은 이거 행정부가 하는 거고 법규명령 제정이니까 행정부가 하는 거고 공무원 징계처분 행정부가 하는 거고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입법부가 하는 거네요. 일단 요거 날리고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 행정하면 행정심판 재결이니까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거죠. 사법이죠. 법규명령 제정하는 거니까 입법이죠. 그러면 날리고 하면 정답 이렇게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겠죠. 징계처분은 법 제정도 아니고 법 판단도 아니고 그 외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여기도 보면은 실질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관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형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서장 세금 부과 처분 이거 세무서장이 하는 거니까 행이죠.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행이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행이고 요거는 사가 아니라 입이네요. 잠깐만 내가 아까 제대로 썼구나. 갑자기 헷갈려서. 그 다음에 세금 부과 처분 이거는 행이고 대법관 임명도 행이고 근데 귀화 허가도 행이야. 근데 이제 직원 임명도 행위야. 뭐야? 그러면은 형식적 의미 행정은 맞고 형식적 의미 행정 그가 이거 날아가야 되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거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정답은 4번.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문제가 되게 좀 걸리죠. 이래서 군무원 그거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해독을 하자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동그라미,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X인 거를 골라봐라라는 거니까 요거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표현도 좀 그래. 역시 국방부 냄새가 이거 무슨 냄새야? 군대 냄새. 그렇습니다. 자, 역시 계속 가봅시다. 행실. 꽤 많이 나오죠, 문제가? 행실 해가지고, 행정청이 행하는 행, 대통령이 했으니까 행, 소청심사위원회도 행이고, 대통령 총리령, 법규명령 제정, 이제 이것도 행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행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통고처분, 이 통고처분 주의하셔야 돼요. 재판에 대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법으로 분류합니다. 대법원장 임명은 요거는 행위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겠네요. 2번 가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 재결은 재판이니까 사고 법규명령 제정하는 거니까 입이고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통치행위로 넘어가서요. 관련되는 거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역시 문제는 당연히 푸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통치행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 맞고요. 그 다음에 계엄선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 요거 예로 들 수 있고,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열기주의를 선택했을 때 논할 실익이 적어요. 열기주의는 이제 소송 대상으로 하는 거를 나열 기록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 개념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 부적절한 이제 국가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통치행위 사법심사 제끼고 싶으면 열기주의 하에서는 그냥 소송 대상 으로 안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정하면 되는. 그러니까 열기주의에서는 굳이 뭐 통치행위고 어쩌고 논할 필요 없이 법에 써 있는 것만 소송돼. 저거는 통치행위 자식이 안 써왔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열기주의가 아니라 이제 요 개괄주의를 택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이제 국가의 이제 권력 행사,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구법권 공행부준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좀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라면 뭐 소송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가 규정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방적 공권력 행사에는 통치행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통치행위에 해당하면서도 국가 일방적 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 소송 대상에서 제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를 소송 대상에서 빼기 위한 뭔가 별도의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논할 실익이 그때는 커지는 거죠. 자, 4번 우리나라 통설 판례 인정하고 있고요. 5번입니다. 요런 것 좀 까다롭죠.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통치행위와 관련 없는 것 해가지고 요 1번입니다. 불침투성 이론은 요거는 특별 권력 관계, 그거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권력 분립의 취지상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 부적절하다. 그리고 요거 통치행위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 부적절하다. 옛날 얘기가 지금은 이제 재량행위도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니까. 그다음에 독자성설, 이건 뭐 독자적인 이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암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요 정도만 알면 맞추는구나 이 감을 잡는 게 요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짚어드리니까 자꾸 수업을 따라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요 기출 강의도 한 2번 정도 돌리면은 괜찮아요. 시간이 항상 문제기는 하죠. 근데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실력을 1년 내에 빨리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 2년 걸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한 3년 걸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냥 여러분 혼자 개체만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수험을 빨리 끝나려면 자체 평가가 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제가 우스갯소리 반 해가지고 공권력이란다. 공교육을 착실히 이수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뼈가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성적이 좋았다거나 내신이 좋았다거나 수능을 잘 봤다거나 지금 대학 결론이 괜찮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절대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난 이 정도니까 나는 조금 이게 안전하게 가야겠다. 요 작전을 잘 세우시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평가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통치행위 인정하는 경우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통치행위 범위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법의 역사라면 지금은 이 사법심사의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게 그게 지금의 방향이에요. 사법심사 대상을 넓혀야 국민의 권리구조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뭐 히틀러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때는 사법심사 대상을 안 하다 보니까 사법심사 대상을 엄청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가 아주 지 멋대로 막 국민 권리 침해하고 뭐 유대인 가스실 보내고 전쟁 일으키고 막 이제 막 끝간데 없이 그렇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이 이후에는
이제 또 다시 행정의 자유, 재량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엄청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는 이제 행정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행정의 역량과 그 큰 조직과 이걸 살려가지고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고 굳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니네가 알아서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를 해줘라. 이제 근데 딱 들어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통치행위 범위가 축소되면서 사법심사 범위를 넓혀가는 이제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동그라미고요. 4번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입법, 사법,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 그래서 가끔 그거랑 연관돼서 나오기도 해요. 아까 봤던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서 가끔 통치행위를 갖다 쑤셔넣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입행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두시기 바래요. 입행사 어디도 해당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분류할 때 이제 그렇게 되겠죠.